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4명이 참가한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이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으로 시작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방법과 규모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곤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피해 지원이 시급한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규모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작년부터 50조 지원을 강조해왔다며 책임을 정부 여당에 넘겼습니다.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강조하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말하고 있다며 공격하자 이 후보도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일단 급한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특별한 보상 이게 먼저라는 말씀드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부스터 샷도 필요하다. 두 후보는 방역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폄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고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정 건전성 문제, 유력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소상공인 채무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공정한 성장을 어떻게 이룰지,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장을 위해선 각 분야별 불공정 해소가 중요하다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성불평등은 현실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 투자는 오히려 민간의 구축 효과로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 후보는 주식시장 양도세 폐지를 놓고 윤석열 후보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올해만도 한 2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이때 그러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는 안철수, 이재명 두 후보의 설전이 거셌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말고도 것에 많이 있습니다, 비해서는 대표님. 네네.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한 성장을,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 안철수 후보는 관치 경제 철폐를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후보들의 공방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으로 번졌고 심상정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다 토론장 밖의 응원전 풍경까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기싸움은 토론 태도와 방식을 두고서 시작됐습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이 방역 실패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의견을 심상정 후보에게 묻자 이재명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물어봐요.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 대장동 의혹을 두고서 두 후보의 공방은 난타전으로 격화됐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자, 주장해놓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와서 네, 뭐 계속 질문을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심상정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에게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도 이전 토론회보다는 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일부 답변엔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이 밖에도 이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짠 규모에서 3조 원 이상 늘어난 16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명아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틀 전 추경안의 예산결산특위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전부터 단독 처리를 불사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추경안 처리를 독려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반대로 14조 원 규모에서 대폭 증액이 어렵다면 현 시점에서 가능한 만큼이라도 처리하자며 야당을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려면 4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도 유감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35조 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도 부족할 판인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망령을 되살리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자 소상공인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낀 듯 막판 논의에 응했습니다. 의견 접근과 결렬을 반복한 끝에 정부 안에서 3조 3천억 원 늘어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30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 명에게도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 예산 1.3조 원도 포함됐습니다. 추경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 삭감과 기금 여유분 등으로 충당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